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S 플래닛 허반석 수석팀장, 오리돌링스 권영우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두 번째 주제의 원전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또 디테일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첫 번째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우선은 시장에서 조금씩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뉴스부터 살펴볼게요. 한한령 해제 기대감 간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방송에서 소개된 주제이지만 요즘 흐름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이 방송, 인터넷 감독 기관인 광전총국이 드라마 리메이크 시 국가 제한을 없애는 등 수입 드라마 규제 완화 가능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콘텐츠 섹터와 엔터 섹터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느 쪽을 좀 타면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자, 현재로서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 관련 종목들 희망이 클 것 같습니다. 허반석 팀장님, 자, 엔터와 콘텐츠 오늘 그나마 시장에서 좀 두드러지게 올라갔던 이 섹터군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둘 다도 좋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를 뽑아보자면 어디가 더 매력적이신가요? 결국에는 고유의 지적재산권, IP를 보유하고 IP. 있는 기업이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한령이 해제된다라는 전제로 시장과 종목과 섹터를 바라보시는 게 현재 수준에서는 맞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음악, K 콘텐츠의 수요가 급등할 수 있다. 언제? 한한령 해제가 공식화되었을 때. 그런데 현재 주가를 보면 공식화된 것처럼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의 정상화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콘텐츠 수출, 글로벌 플랫폼 판매 증가가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제적인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공식화된다는 이야기가 딱 나왔을 때는 또 셀온이 될 수 있는 만큼 지금에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룸이 여력이 많은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엔터 제작사, 매니지먼트사, OTT 배급 플랫폼 이런 것도 보시고요. 대형 엔터 기획사 하이브, SM, YG, JYP 그리고 제작사 쪽에서는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등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엔터사들, 유명한 엔터사들 앞서서 하이브 등등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확장성이 더 클 것이고 네이버 웹툰 관련해서 디즈니랑 이렇게 계약 체결했던 거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 기업들, 그런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IP, 지적 재산권에 대한 강조를 했습니다. 허반석 팀장. 자, 그렇다면은 이 한한령 테마, 우리가 또 시장에서 보면은 단기간으로 수익을 줄 때도 있지만 배신을 또 때리는 그런 경우도 좀 많은 섹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한한령 해제, 중국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반면에 또 뭐 하나를 또 얻었다면 하나 좀 취한 게 뭐 오늘 한미 조선협력에 경고하는 메시지도 좀 보내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뭔가 살얼음판이긴 하구나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올라간 이 한한령 섹터들에 대해서 대응 전략 앞으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일단은 단순히 어떤 그 이벤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가, 이 가능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컨텐츠 쪽은 보시다시피 오늘도 기사가 나온 것이 추진 중이다라고 나왔지 확정적인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피하려면 사실 이 외적으로 좀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섹터군으로 매매를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CJ 엔터테인먼트나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사마 네트워크스 이런 종목들군이 좀 세게 반응이 나왔었는데 이거는 오늘 시장이 조정이 요새 계속되고 있고 워낙 바닥권에 있었던 주식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그 갈증, 목마름이 있었던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이벤트가 굉장히 호재성으로 좀 단기적인 수급이 몰리면서 좀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고 앞에서 허반석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 역시도 그 콘텐츠 쪽보다는 그 IP를 가지고 있는 엔터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출을 해서 판권을
따내고 계약을 해서 그거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면 좋지만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그 실망감도 온전히 투자자들이 받아내야 하는 그런 몫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로 유입이 돼서 IP에 대한 어떤 판매라든지 그런 수익성을 얻을 수 있는 기업들, 그게 바로 엔터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엔터 쪽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타픽 종목도 엔터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타픽 종목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허반석 팀장님. 네,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가지고 왔는데요. 상방에 조금 더 여유로운 쪽을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하나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드라마 제작 기획 배급을 담당하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 기업인데 대표 드라마로 도깨비, 사랑의 불시착, 스위트홈, 빈센조, 더글로리 이런 것들에 대한 드라마 제작을 했기 때문에 풍부한 콘텐츠 라이브러리에다가 한한령 해제가 만났을 때 수익성 급등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스튜디오 드래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 흐름 보시면요. 최근 3주간 조정 장세 이후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 포인트가 바로 나왔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고 하면 이 라인에서는 그래도 반등이 지속적으로 나오더라라는 건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녹아들었을 때는 어디서 되돌림이 나오는가를 살펴봤을 때 이런 구간에서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으로 봤을 때 이 3거래일 안에 5만 원 위에서 안착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거래량 동반, 오늘 거래량 동반과 함께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주요 저항선 돌파 시도 5만 원, 5만 1천 원 사이를 돌파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거래량, 최근 연중 최고 거래량을 찍었고요. 일종의 매집, 세력에 대한 뉴스성 이벤트와 함께 들어왔다. 여기서부터 바닥을 다졌으니 우리는 5만 원 돌파 시 목표가 5만 5천 원 보시고요. 손절가는 44,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스튜디오 드래곤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권영우 대표의 타픽 종목은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DOU 가지고 왔습니다. 네. 팬덤과의 그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중국 QQ 뮤직 버블 서비스를 출시했고 이 안에 한국 아티스트들이 대거 입점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아티스트들도 연내 입점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사실 추세선 하단 부근을 최근에 지지하고 지금 20일 이평선을 회복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지금 정별 구간이지 않습니까? 이 추세가 깨뜨리지 않는다면 이 구간에서 충분히 매력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6만 원 전고점 부근에 도달하시면 그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4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OU 오늘도 함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원전주가요. 사실 이제 수주이면 독소 조항 쇼크. 이틀 연속으로 지금 단독 보도로 원전주들이 계속 흔들리고 있거든요. 어제도 이 시간에 그래서 방송에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수원이 중동, 오늘 나온 단독입니다.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외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수주 활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사실 산업부 장관 그리고 한수원 사장이 어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내놓으면서 좀 힘들었던 흐름을 봉합하나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시장의 흐름이 좀 더 충격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최대 20%까지 빠지기도 했거든요. 자, 12%, 한전기술 12%, 현대건설은 5% 하락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먼저 권영우 대표님, 지금 원전의 흐름을 이걸 좋게 볼 수가 없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원전 한 개 팔았을 때 10조에서 9천억 정도를 비용으로 기술 사용료를 낸다? 좋게 볼 면도 충분히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것들이 사실이라면 지금 제가 보니까 414기 중에서 38기만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야, 이거는 좀 앞으로 충격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저도 어제 뉴스 본 걸로
이제 오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좀 반응을 한다. 과도하게 네, 맞아요. 과매도로 좀 반응하는 이건 좀 있으면 매수 접근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일단 뭐 9,400억에 해당하는 부분도 용역 물품 계약이었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 원전 건설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웨스팅하우스한테 이제 계약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사실 그것도 큰 악재가 아니었고 또 기술료 2,400억에 대한 부분도 어쨌거나 한수원과 한전은 마진이 남는 구조 안에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도 남으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웨스팅하우스가 수출을 허가하지 않으면 원전을 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그 가불 관계에서 을의 입장에서 최대한 양보하면서 계약을 그렇게 설정을 한 걸로 저는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원전주들은 그 2,400억에 대한 기술료를 안 내지 않습니까? 그걸 한전이 또 부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재무적으로도 원전이 큰 악재가 아니었던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 보니까 이제 오늘 업데이트 내용이 북미, 유럽, 뭐 일본부터 시작해서 유럽 전역에 그러니까 원전 알짜배기 시장에서는 거의 다 웨스팅하우스가 다 가져가고 예. 뭐 중동이나 뭐 아프리카 뭐 이쪽은 한국만 가능하다. 오. 동남아시아 이쪽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확실히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원전주들이 올랐던 거는 어쨌거나 원전 시장에 대한 어떤 확대 가능성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모멘텀을 올랐던 건데 예. 이런 기대치가 지금 확 꺾여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일단 조정은 피할 수 그쵸. 없는 네.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데드캣 바운스를 좀 노리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밸류를 어느 정도로 좀 계산을 해야 되는지도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허바닥스 팀장님한테 대응 전략 같은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내용이라면 저는 그 생각은 했어요. 정말 단순하게. 한 기에 10조니까 거기서 10%를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주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밸류에서 10%만 차감해도 되겠다. 지금 주가에 10%만 차감한 가격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지금 이 상황이면은 이거는 10% 이상이 뭡니까? 엄청나게 좀 이 프리미엄을 뺏길 만한 요소인데, 좀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원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 중이라면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챙길 건 챙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스테일링 스탑인데요. 고점 대비해서 얼마만큼 빠졌는가에 대한 기술적 대응 방안, 기준을 만들어 놓고 고점 대비 나는 10% 떨어질 때마다 비중을 10% 줄일 거야, 수익을 챙길 거야 라는 전략 접근법입니다. 스테일링 스탑.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디까지 감내할 수 있을까라는 시기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심리가 공포로 확산이 되고 그 공포 이후에 바닥 다지는 시간, 횡보에 대한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기다려야 한다. 아쉽지만 보유자분들께서는 정리해야 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는데 그 중에서 정리하지 않고 조금 나는 장기적으로 볼 거다라고 하시는 종목들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원전과 관련된 종목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기업을 구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원전향 매출 비중이 10%, 5%, 1% 되는 기업들이 꼭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실적의 뚜껑을 열었을 때 원전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데 실적은 서프라이즈네? 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실 수만 있다면 기다릴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니까요. 현재로서는 수급상, 거래량상, 기술적으로 저점 매수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는 기다리는 전략이 맞다. 그런데 기다리는 전략은 신규로 접근하는 사람들의 그 전략이겠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저는 가급적 정리를 하시고 정리를 전혀 못하겠거나 정리를 안 해도 된다. 하지만 길게 봐야 된다라는 시간적인 요소까지도 감안하고서 대응 전략을 꼭 짜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불은 좀 피하고 봐야겠죠. 권영우 대표님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십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 좀 의존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떨어졌을 때 데드캣 바운스로 뭐 한 번에 주가가 바로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 조정 파동이 준 다음에 ABC 파동으로 한번 봉우리 반등이 좀 나오는 흐름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 장기 이평선 120일선쯤에서 반등 나온다면 그때 좀 비중 축소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웨스팅하우스 일단 단독 보도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여기에 대해서 한수원 사장이 또 오늘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정부 쪽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좀 같이 해줄지 산업부 장관 쪽에서도 오늘 얘기 나왔는데 또 좀 더 부연 설명이 확실히 좀 필요할 것 같고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허반석 팀장과 권영호 대표가 얘기했듯 빠른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궁금한 종목 Y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수석팀장, 권영호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